첫 아이와의 만남을 앞두고 엄마보다 어쩐지 더 초조해 보이는 한 사람. 아빠 동원 씨입니다. 마침내 세상을 향해 우렁찬 인사를 건네는 아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아빠야, 환영해. 고서가 아빠야. 어휴, 울지 말지 마. 그래. 아이의 탄생과 함께 동원 씨와 채명 씨 역시 부모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괜찮아. 아빠 동원 씨는 아이의 곁을 지키기 위해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걷고 뛰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 그 당연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세상을 향한 조용한 외침을 시작한 이들이 있습니다. There's an important group of younger men, and these are the active fatherhood people, who really see being a good father as being involved with children's daily care. And that's really different. That's like a revolution. 이곳은 하루 일과를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의 방입니다. 노란색은 자녀 돌봄, 빨간색은 일과 출퇴근. 각각의 색깔 블록을 채워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알 수 있는 공간이죠. 우리는 시간의 방에 일하는 부모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곤 가장 바쁜 날의 하루를 채워보기로 했죠. 과연 이 네 사람의 하루는 어떤 색깔로 표현될까요? 먼저 새 아이를 키우며 식당을 하는 영식 씨의 하루를 살펴보죠. 다 빨간색인데. 이번에는 노란색 스티커로 자녀 돌봄이 끼어드는 순간을 표현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한 번 더 붙여야겠다. 일로 채워진 시간에 구멍이 숭숭 뚫립니다. 이때 이제 저희 와이프가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혼자 재우기도 힘들고, 그럴 때 이제 저는 일하는 도중에 연락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가게를 마감하고 가야 되는데 뭐 손님이 있으면 또 더 늦어질 때도 있고. 정말 일 많이 한다. 일곱 시 반에 출발 안 하면 9시까지 직장에 도착을 못 하니까. 10개월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송희 씨. 아이에게 엄마 손길이 가장 필요한 순간인 만큼 노란 스티커가 많죠. 4시 정도면 정규 하원 시간이라서 이제 연장 보육반으로 다른 선생님께 인계가 되니 어머니 참고하셔라 하고 연락이 오고 점심부터 6시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이 그래프는 애기한테도 좋은 그래프가 아니고 저한테도 좋은 그래프가 아니고 회사에도 좋은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계속 육아가 껴있으니까. 보통의 아빠들보다는 노란색이 많은 일권 씨.
맞벌이 부부이자 보육교사인 그는 자녀 돌봄을 주로 전담했다고 하죠. 좀 많이 빡빡하네요. 와이프가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지쳐서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왔을 때 왜 이제 왔냐부터 시작해서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진아 씨의 하루엔 수면 시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과의 시간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일에 있어서도 잘 하고 싶은 워킹맘의 하루. 일하는 부모에게 돌봄 시간은 가슴에 뚫린 구멍처럼 보이네요. 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맞벌이 부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하는 시간은 남편 약 9시간, 아내 약 7시간에 달합니다. 반면 자녀 돌봄과 가사 노동 시간은 아내 3시간 55분, 남편은 50분에 불과하죠. 자영업자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회사 다니면서? TV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TV 프로그램에서 보고 주변에서는 네, 당연히 단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돈을 아무래도 벌어야 되다 보니까 약간 눈치를 보고선 다들 못 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가 이제 사용을 한 거였거든요. 이 친구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쓰긴 썼었는데 자기는 승진이나 이런 데 마음이 없다라고 아예 그어놓고 사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부모가 절반 이상에 달했습니다.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도 무려 42.6%로 기간은 거의 9년이나 되죠. 사람들은 결국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개선되고 정책이 확대돼야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과 가정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영역에서 과거에서는 이 문제를 남성이 밖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은 뭐 여러 가지 돌봄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성별 역할 분업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본다면요. 이제는 그 역할이 경계가 이제 무너지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을 아직은 찾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인구학자들이 왜 20세기 후반에 이런 출산율의 반등이 일부 국가에서 나타났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도달하게 된 결론이 이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단히 성평등도가 높은 사회라는 겁니다. 일하는 여성이 늘면서 20세기 중반 이후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출산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은 여성 취업률과 남성의 육아 참여도가 높은 나라들이었죠. 결국 출산율과 한 사회의 성평등도는 마치 계곡과 같은 U자형의 관계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성평등주의가 이행되는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과도기에는 바닥을 찍고 광범위하게 확산될수록 회복된다는 이론이죠. 그럼 우리는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은 바로 그런 이 U자형의 가장 바닥, 그래서 제가 이행의 계곡이라고 부른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빠르게 성평등한 방식으로 변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같이 일하고 같이 돌보는 그런 사회로 변화할 때 우리 사회에서 출산율의 반등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수원에서 조금 유별나기로 소문난 한 아빠의 하루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둘째 동아를 낳고 육아휴직 중인 아빠 동수 씨. 여느 집에선 볼 수 없는 여유로운 아침 풍경이 펼쳐집니다. 엄마 아빠가 육아와 집안일을 나누다 보니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다 하네요. 첫째 소담이 등원 준비는 동수 씨 담당입니다. 안 내면 진다.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 사이라는 아빠와 딸.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애틋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육아휴직에서 비롯됐다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인데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이동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게 흔치 않았었을 때라서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자네 그래도 괜찮나? 너 회사에서 안 잘려? 그리고 주변 제 친구들도 너는 괜찮니? 아예 그만두는 거니? 라는 시선을 더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육아휴직을 결정했습니다. 2017년도에 소담이가 태어나자마자 1년 6개월 정도 휴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 30대에 선택한 것 중에 제일 잘한 선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당연히 잃은 것도 있습니다. 통장에는 마이너스 통장이 쌓였고 돈이 없어, 돈이. 회사에서는 뒤처졌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얻은 거에 비해서 잃은 거는 정말 사소하고 작은 거였어요. 두 번이나 육아휴직을 한 동수 씨의 사연은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에 용기를 얻어 남성 직원 최초로 육아휴직을 했다는 아빠들의 댓글들이 줄지어 올라왔죠. 문득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첫 번째 남자 육아휴직이 언제였을까? 그게 저는 이제 궁금한 거여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요. 남성 육아휴직 1호 과연 오! 1996년 9월 9일 한 남자 교사가 늦게 낳은 막내딸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육아휴직을 받아 화제다.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육아휴직자 1호는 1996년 남자 교사 김인호 씨였습니다. 여성만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이 남성으로 확대돼 시행된 건 1995년.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네요. 드디어 그분을 뵈러 갑니다. 무려 27년 전에 최초로 육아휴직을 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수소문 끝에 찾은 주인공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를 향합니다. 그 시각 동수 씨를 기다리는 한 백발의 남자. 김인호 선생님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동수님.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죠. 아니에요. 마침내 용기 있는 아빠들의 선두에 선 그분을 찾았습니다. 저는 35, 6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다 은퇴한 지 4년 지났습니다. 내 아이의 아빠인 김인호입니다. 아이 셋을 아이 엄마 혼자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교장 교관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쉽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로 남자들의 벌이로 가족이 먹고 사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좀 어이없는. 그래서 3월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쉽진 않았고 4월 1일부로 아마 그 육아휴직이 시작된 걸로 생각합니다. 어느덧 67이 되신 선생님.
아빠들의 육아가 결코 흔치 않았던 27년 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까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96년도에 육아휴직을 하신 것도 나오는데 맞나요? 1996년. 그때 제도가 생겼다고는 하지만은 선생님들이건 공무원이건 뭐 누구도 그것을 사용하겠다 이런 상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무급이니까. 무급이면은 말하자면 연금이나 뭐 세금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돈을 아껴치고도 계속 부어 넣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불이익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라는 반응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이 뭔가 온순하고 수능적인 그런 사람이면은 교장실 들어가지도 못해요. 제가 무모하고 좀 저돌적이고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맞서 싸운 끝에 셋째 딸을 품에 안았던 김 선생님. 당시 사고를 당해 아픈 아내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2월) 말에 복직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이제 3월 1일부터 다시 근무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12월 말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되었으니까 빨리 복직을 하고 전출을 해라. 근데 저도 그걸 싫어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오랫동안 월급을 못 받았잖아요. 복직시켜준다니까 1월 달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내가 미웠을까, 보기 싫었을까. 그러면 반대로 사모님은 계속 육아휴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이 엄마는 애를 넷을 낳는데 한 달 이상 산유죠. 산유로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육아휴직을 하기 전이랑 하고 나서 약간 그런 변화가 좀 있나요? 저는 그 기간이 중요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나는 아이들은 내가 돌봐야 되는 대상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아이들과 편지를 나누고 하여튼 육아휴직을 한 그걸 계기로 해서 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육아휴직을 계기로 아빠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걸어온 지 27년. 어느덧 다 자란 아이들과 텃밭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아빠 별명은 김인호의 호자를 따서 붙인 호주부라죠. 그 사이 가족도 늘었네요. 아빠를 살뜰히 챙기는 막내 아들과 엄마를 챙기는 딸 옆에 사위까지. 오늘도 아빠의 손길은 멈추질 않습니다. 셋째 딸 혜상 씨가 바꿔놓은 기적 같은 변화였죠. 이 아이 낳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했죠. 애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나이 때는. 그리고 저는 이제 애들을 다 놀이방에 맡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육아휴직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빠의 결단은 온 가족의 변화로 이어졌죠. 그 시절에 남자가 육아휴직을 썼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항상 아빠가 이제 사과랑 아침밥을 차려줬었거든요. 저한테 아빠는 굉장히 친한 친구, 제가 무슨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겪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떠들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편함이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동수 씨와 함께 1호 육아휴직자를 좀 더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시작된 지 1년 뒤 서울 남자교사 1호의 탄생. 그 후로 지금까지 어떤 용기 있는 아빠들이 있었을까요?
김인호님 말고도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1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 또 다른 1호는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자고. 이건 뭐지? 이효승님. 아빠도 육아휴직을 달라. 96년 9월 4일. 복지부 장관을 고소하셨네요, 이분은. 1996년 한 아빠는 아이를 키울 권리를 찾기 위해 장관을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육아휴직이 시행된 초기엔 돌볼 권리를 찾기 위한 아빠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있었네요. 부산 공무원 중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한 이건표 씨가 화제다. 부산은 2001년이네요. 모성에 가려졌던 부성을 찾아 육아의 권리를 당당하게 차선 간 큰 사람이 있다. 빅간. 간이 아주 큰 분이죠. 건표님 만나고 싶네요. 이번에는 부산에 갈 건데 부산 지역 공무원 중에 1호로 휴직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만나러 기차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남성 육아휴직이 시작된 지 6년 뒤에야 부산에서 1호가 탄생한 건데요.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동수 씨를 마중 나온 일명 간 큰 남자. 그분의 정체가 참 궁금합니다. 저 혹시 이건표 선생님 아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건표입니다. 네, 이동수라고 합니다. 예. 이 먼 길을 어째까지? 부산의 영웅을 검색해서 여기까지 왔다.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최초로 남자 공무원 육아휴직했던 것으로 알려진 충호아빠 이건표라고 합니다. 저 육아휴직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누군가한테 설득을 하고 얘기를 했고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회사에서는 좀 난리가 났었죠. 뭐라고? 남자가 육아휴직 되나? 뭐 이런 되는 거 자체를 모르셨구나. 되는 거 자체를 몰라서 위에 분들이 이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왜 남자가 해야 되는데 뭐 부인은 뭐 하고 아프시나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남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이제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통용되지 않던 시절이. 그럼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결제를 받으려고 가가지고 내 옆에 앉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안 돼, 뭐 내 있을 때는 안 돼, 뭐 이러시다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웃으시면서 결제를 해주시고 쉽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눈치라는 게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선례가 없으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여의 뭐 80%까지 해서 150만 원 상한 이렇게 해서 급여도 주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네, 저희들은 휴직이니까 일 안 하니까 돈 안 주는 게 당연하던. 그러면 맞벌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하게 된 진짜 딱 그 계기? 저희 부인이 이제 뭐 이렇게 TV를 보다가 저 일본이라는 사회는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네? 우리도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거 없지. 남자가 더 잘한다. 잘한다고 한번 보여줄게 하는 생각도 있었고. 강단 있게 육아를 시작한 건표 씨 역시 TV에 소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동시에 두 아이를 돌보게 된 아빠. 돌아서면 집안일은 왜 또 이렇게 많은지.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하루가 금세 지나갑니다. 엄마 보고 싶다. 독방 육아의 참맛을 깨닫게 된 그날 밤. 진짜 밥 먹는데 뭐가 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밥 숟가락에 뭔가 봤더니 제 눈물이 떨어졌던데 우는 거예요. 끝없는 반복이 가사일이고 육아일이거든요. 제가 그 글도 한번 그렇게 썼는데 그때 제가 월급을 100만 원 정도 받을 때였는데 가사노동비를 한 300만 원 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진짜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낯선 경험에 눈물도 흘렸던 아빠.
9개월의 육아휴직이 남긴 건 무엇일까요? 20년이 지났는데 그 기억이 살아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동기저귀 갈아주고 나서 막 이렇게 뽀송뽀송해진 건데 이게 힙부 이렇게 만지면서 푸르륵 해주면 이제 이게 빵긋하고 웃을 때 그런 건 안 잊혀버리지죠. 제 인생에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경험. 간 큰 남자 취급을 받아가며 얻은 경험이 아깝지 않다는 건표 씨. 그런데 후배 아빠와의 만남이 끝나갈 무렵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동수 씨하고 만나는 게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빚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안정된 이런 곳에서 육아휴직을 한 거고 동수 씨는 자기 결정에 의해서 판단했었어야 되니까 저하고는 완전히 제가 이게 만나뵙기 좀 죄송한 분인데 그래도 1호랑 38,020호랑은 다르죠. 달라진 듯 달라지지 않은 우리의 현실. 1호 육아휴직자 추적을 마치며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88년 여성 육아휴직이 시작된 뒤 7년 만에 남성으로 확대됐고 이후 유급으로 전환되는 등 계속해서 제도는 발전했죠.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세상은 달라져 왔습니다. 저까지 포함하면 3명의 공통점은 뭐냐면 안정적인 직업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베이스였다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딸려온 것이 아내가 지지를 해줬다. 그리고 아내의 경력 단절이 없었다는 거. 아내분들은 전부 다 일을 했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육아를 경험했다는 거. 엄마가 외출 준비를 해도 울지 않고 아빠에게 착 안기는 동아. 어쩜 작별 인사도 웃으며 건넵니다. 아이를 돌보다 보면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집안일. 빨래 개기 조기 교육에 동화는 그만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때 아빠의 손길이 몇 번 지나간 뒤 스르륵 잠에 빠져든 동화. 어느새 동수 씨 육아의 달인이 됐네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산책에 나섭니다. 단잠에 빠진 아이 덕분에 얻게 된 아빠의 자유시간. 갑자기 왜 심각해진 거죠? 오늘 이자 내는 날이라고. 이자 납입일 3월 21일 현재 금리 얼마. 훌륭하네요. 마이너스 통장의 힘으로 살고 있다. 잠시만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든 건 아쉬운 부분. 그래도 동수 씨는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죠. 저라면 무조건 첫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가 아이가 자라는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제일 경이로운 속도이기도 하고 그때 혼자 보는 것도 가장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끼리 가장 끈끈해질 수 있는 강추. 한 번 할 수 있다면. 첫째 때도 소담이가 태어나자마자 육아휴직을 했던 아빠. 동수 씨는 과연 몇 호 아빠일까요? 1호에서 시작된 남성 육아휴직자는 계속해서 늘기 시작해 2022년엔 3만 7천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출생아 부모의 사용률로 따져보면 엄마는 65.2%에 달하는 반면 아빠는 4.1%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죠. 여전히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선 부정적인 직장 내 분위기가 가장 컸고 소득 감소와 불이익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그 밑바탕엔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한 사회적 인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육아휴직 제도가 좋은 나라가 있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쓰기는 어려운 기업의 규모가 작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차별적인 인식이 있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 한계라면 한계일 겁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성의 일인데 그런데
왜 네가 육아휴직까지 써야 되지?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다 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아직도 공유하고 있는 가장 지배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르웨이에선 이런 사회적 인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동료는 11%, 형제는 15%까지 육아휴직을 따라 쓰는 효과가 나타났죠. 동료 효과는 사슬처럼 이어지면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육아휴직자가 급증하는 눈덩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죠. 새 아이의 아빠 함정규 씨가 학교를 찾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막내딸 지원이의 참관 수업이 있는 날. 입이 귀에 걸려서 딸을 바라봅니다. 언제 이렇게 커서 초등학생이 된 걸까요? 기특함과 아쉬움이 엇갈립니다. 어릴 적 일하느라 바쁜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와 주지 않아 아쉬웠다는 정규 씨. 지원이의 첫 참관 수업에 웃으며 참가할 수 있는 건 바로 육아휴직 덕분이었죠. 지금과 달리 또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또 호의적이진 않았어요. 제가 그나마 좀 용기를 얻었던 게 제가 쓰기 한 3개월 전에 쓰신 분이 있었어요.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1월부터는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언제쯤 얘기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분이 딱 쓰시는 거 보고 저도 자신 있게 썼죠. 정규 씨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듯 그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줬겠죠. 학교에서 돌아온 지원이의 알림장부터 꼼꼼히 챙기는 아빠. 토미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서? 아빠의 휴직으로 새 아이의 돌봄 공백도 사라졌죠. 쌍큼. 그런데 어째 둘째 채원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았어. 왜? 오빠 어떻게 했어? 응? 오빠가 때렸어. 그랬어? 오빠 때렸어? 오빠 왜 때렸어? 아니, 오빠가 먼저 떴는데 내가 먼저 떴다고 그래. 그래서 계속 치다가 그거 끊어뜨린 거야. 오빠 용돈에서 빼서 네 마스크 사줄게. 됐지? 알았지? 아빠가 딸아이의 기분을 맞춰주는 법을 잘 아시네요. 김밥 먹을까? 어릴 적 바쁜 부모님의 사랑이 늘 고팠다는 그는 아이들을 인생의 영순위에 놓고 산다죠. 응? 그래서 매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꼬박꼬박 육아일기를 쓰는 거랍니다.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육아일기 쓰면은 이렇게 책을 출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 한 권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이 1596일째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막내가 8살인데 막내 20살 되기 전까지 쓰려고요. 그러니까 19살 12월 31일까지 쓰는 게 목표예요. 그럼 한 60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요즘 흔치 않은 3남매를 키우며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빠 정규 씨. 사실 그의 육아휴직은 오래도록 미안함을 가져야 했던 아내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21년도 제가 6월부터 썼는데 그 해 1월인가 부부싸움을 한번 했었어요. 와이프가 자기도 일을 해보고 싶다고 저보고 육아휴직 쓰라 그러더라고요. 28에 결혼을 하면서 첫째를 거의 그 해의 끝 무렵에 낳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일은 그 나이에 그만두게 된 거고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셋째까지 나올 줄은 또 몰랐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한 10년은 걸린다는 얘기를 그냥 듣기만 했지 진짜 내가 10년을 다 통째로 애만 키우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일단 나도 뭔가 일을 해보고 싶다, 다시. 네. 은주 씨의 하루에 일이 꽂힙니다. 그녀는 마침내 10년의 경력 단절을 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출근길도 제가 사진을 아마 찍었을 거예요. 좀 너무 감회가 새로워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뭔가 출근을 하는 그 상황이 내가 아침 시간에 직장인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출근을 한다고? 되게 진짜 너무 기뻤었어요. 정규 씨의 육아휴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춘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국민 씨. 세 아이의 아빠인 그가 수거 차량에 오르기 전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와 관련해 결제를 올리는 일인데요. 근로시간 단축제는 일하는 부모가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일부 지원받는 제도죠. 어린이집 이제 픽업을 가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육아식 단축 근로를 하고 있고요. 한 6시쯤 가면은 이제 우리 막내 도연이가 이제 거의 혼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모습 보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좀 짠한 생각도 들고 하니까.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국민 씨. 2인 1조로 숨가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같이 일하신 형님이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같이 동참을 한 거죠. 주어진 시간 내에 저희가 맡은 구역을 다 이제 처리해야 되니까 서로 맞아야지 이제 일 진행 속도도 빨라지고. 동료와 함께 서둘러 일을 마치고 복귀합니다. 2시간 단축 근무 중인 국민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후 4시에 직장을 나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처럼 늦지 않는 아빠를 반갑게 맞는 막내. 아빠표 간식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네요. 드디어 그 맛을 볼 차례. 이전 같으면 연장보육과 학원으로 뿔뿔이 흩어졌을 아이들을 챙기고 밀린 집안일까지 시작합니다. 첫째 때부터 애기 엄마가 병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뭐 누가 해야 될 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눈에 보이면 하게 되더라고요. 간호사인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아이들 키우기가 녹록지 않았던 세월. 육아기 단축 근로제를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직한 지 한 3년 차 됐고요. 저희 직업에서 이 육아 시간 단축 근로를 처음 쓴 거는 저희 입사 동기, 저희 때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들이 썼기 때문에 진짜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 이후에 들어오는 직원분들 보편적으로 많이들 늘어난 것 같아요. 두 시간의 단축 근무는 가족의 일상을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이전 같으면 발을 동동거리며 막내를 데려왔을 6시 반. 탑쌓기 놀이에 빠져 있네요. 준비, 어떻게? 준비, 시작! 떠나! 국민 씨와 아이들의 놀이가 한창인 그때 아내 혜란 씨는 여유 있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평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단 2시간으로 얻은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오프를 신청할 수 있고 반차를 신청할 수 있고 그 탄력적으로 시간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좀 많이 찾게 됐어요. 지금은 어쨌든 이제 단축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도 계속 꾸준히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하는 부모가 돌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연평균 근로시간이 OECD 평균보다 거의 200시간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조직들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24시간, 7일 내내 365일 회사를 생각하고 회사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돌봄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배제되거나 주변화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이 변화의 핵심은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업이 모든 일하는 근로자들도 돌봄 부담자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들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존중하고 그들이 가족의 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김영미 교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부모들의 돌볼 권리에 관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오랜 연구를 진행해온 조앤 윌리엄스 교수를 만났습니다. Korea has experienced a low birth rate for over 2 decades. And in 2022, last year, it had the lowest total fertility rate among OECD countries at 0.78. Wow. 0.78. Wow. Whoa. That is, I've never heard of that. Low a fertility rate. 0.78. That is amazing. And why Korea has found itself stuck in this like deep, deep low fertility transition? It's basically a baby strike. First of all, if you put women under this situation where the ideal worker has no responsibilities outside of work and the ideal mother is always available to her children, is if you really have kind of family hostile workplace policies and family hostile public policies, women go, enough, I've had it, and they don't have children. For fathers, it's a little more complicated. Fathers who have the audacity to care for their own children often encounter the same kinds of stigma that mothers encounter, on the assumption that they're not committed, they're not competent. What policy tools do you think are the most important and have the greatest impact in achieving work-family balance? Well, number one, as I've mentioned, parental leave, and it should ideally be equally split between the parents. Certainly going back to an hours cap that's closer to 52 hours a week, I mean, that's more than 10 hours a day for a 5-day week. So you're going to have a lot of people who are away from home 12 hours a day because you have to stop off at the daycare center, pick it up. Is it appropriate to leave an 18-month-old in childcare for 12 or 13 hours a day? No, that's kind of not the way human beings are built. 다행스러운 건 우리 사회에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 장려와 시차 근무제와 같은 가족 친화 정책을 펼쳐온 한 중소기업. 이 회사는 작년부터 임금 삭감 없이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이 휴일인 겁니다. 저희는 지금 장모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5일 중에 하루를 제가 완전히 케어를 하니까 저희 집과 저희 처갓집까지 합쳐서 이 가족들의 이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삶의 질이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등장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신나는 목요일. 네, 그쵸. 짧게 회의합시다. 오늘 딱 20분만 브리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를 두고 회의 집중도를 높인 것도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 또 2년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길 문제점을 보완해왔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고 금요일 하루의 시간을 매주 조금 더 아이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로 양육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에너지로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들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주 4일제의 실험은 일하는 부모에게만 효과적이었을까요? 기업의 매출은 20% 늘었고 채용 지원자 수도 14배 증가했습니다. 변화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일하는 산업 현장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는 아이 키우기 힘든 조건 중 하나로 손꼽혔는데요. 두 아이의 아빠 윤수 씨는 4조 2교대라는 새로운 근무 형태를 통해 아이를 돌볼 시간을 보장받고 있죠. 4조 2교대는 4개의 조가 하루 12시간씩 번갈아 근무하는 형태로 이 공장에서는 4일 일하고 4일 쉬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4일의 휴일 동안 윤수 씨는 일하는 아내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봅니다. 예, 다음. 그에겐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고 자신도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싶은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좀 많이 쉬다 보니까 와이프도 육아 부담이 좀 덜 했나 봐요. 와이프도 결정을 수락해줬고 이제 저도 이제 갖자 해가지고 20살 때부터 꿈꿔왔던 게 젊은 아빠가 좀 원래 꿈이었어요. 원래 나중에 커서도 아빠가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취미도 같이 하고 그러고 싶어요. 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너무도 당연한 시간. 그 시간을 되찾기 위한 용기 있는 아빠들의 소리 없는 외침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제 삶의 제일 큰 축복이었어요. 그때 이전과 그때 이후로 제 삶이 바뀌었고 우리 가족은 꽤 행복한 집안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단초가 씨앗이 육아휴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자부심이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온전히 아이랑 있는 시간이잖아요. 아마 내 평생 가장 행복한 1년이라는 기억을 얻었다는 게 가장 클 것 같고 원래 잘 안 웃는 사람이었는데 애들 때문에 되게 많이 웃는 것 같아요. 덕분에 주름도 생기긴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아, 맞아. 우리 아빠는 이랬었지. 편하게 생각나는 그런 아빠, 부모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 즐거움 같은 게 있어요. 함께 하면 그 힘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는 할만하다. 한 지역의 밀도의 증가는 다른 지역의 밀도의 감소를 가지고 온다. 제가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일자리를 구할 기회, 교육을 받을 기회,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 그냥 모든 것의 기회예요. 청년들은 떠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죠. 지방은 존재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 너를 만났을 땐 정말 눈부셨어.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땐 세상을 다 가졌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평생 내가 지켜줄 거야.